뭐 약발이 먹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나는 뭐 갈 때까지는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가는 봅니다. 경험상 저도 4월달에 보면 항상 배당하고 나면 5월달에는 빠질 경우들이 많았어요. 금리가 계속 더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또 하나의 해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참 투자라는 게 저 워렌 버핏을 보면 왜 워렌 버핏이 최근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그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다가 거의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 불로 지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막상 잡을 돈이 없는 거죠. 싸게 잡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채권 얘기 하셨는데 몰라. 지금 나는 아까 상방은 이제 그 점점 막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보여지면 그러면 금리가 계속 더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채권 비중을 늘려서 특히 장기채를 뭐 국채가 되든 미국채가 되든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좀 더 낮으면은 이제 미국채를 사는 게 좋고 환율이 좀 가십은 한국 국채를 사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장기 국채 한 10년물 정도를 전후를 해서 그거를 한 4% 전후면은 4%대 이상이면 사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으다가 그럼 이제 주식은 내가 올라가서 수익은 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채권은 나면은 좀 줄여서 채권 비중을 늘려놨다가 조금씩 늘렸다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늘려놨다가 그러면 이 늘려놨다가 주가가 만약에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가 만약에 처박는다 그러면은 이 주가를 이걸 팔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전략.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더 싸자. 조금씩 사는 전략. 그러면 이제 차익이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니까 수익률이 뭐 1%만 빠져도 뭐 10% 수익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의 해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빅스 지수를 한번 써요. 빅스 지수를 리먼 사태가 아니고 코로나 전에도 계속 사모았었어요. 사모았다가 결국 코로나 때 팔았는데 쌀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근데 사실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물타기 돼. 계속 물타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하다가 그런데 올라오니까 10배를 순식간에 올라버렸다는 거죠. 10배가 순식간에 올라다는 건데 그 당시 10배가 올라서 순식간에 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모하는 거죠. 빅스 지수도 조금씩 사모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UVIX라고 뭐 이건 울트라 빅스라고 이거 할 때마다 2배 올라가는 게 있어요. 두 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니까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왜 제가 한다면은 해지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쪽은 조금을 사서 이걸 해지를 할 때는 그 극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지용을 할 때 돈을 조금의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 자금을 이제 넣는 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게 10배 올랐으면 머리를 쓰면 내가 5%만 넣어놨어도 엄청난 이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거는 레버리지가 큰 만큼 위험도.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작은 돈으로 현금 비중 적당히 뭐 채권 비중 적당히 요거는 한 5% 정도 내가 가진 거에 그런 정도를 한번 넣어놨다가 해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원래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있어요. 한 700%난 종목도. 근데 그게 뭐 가지고 있는 연도로 따지면은 뭐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예. 뭐 계좌마다 틀리 뭐 1000% 난 계좌도 있지만은 2차 전지 쪽에서만 본다면 근데 그 2차 전지가 물론 2차 전지 뭐 파생되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걸 알고도 있었는데도 이게 현실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다는 거죠. 꽤 걸리는데 물론 에코프로도 그 기간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투자를 그렇게 재료도 봐야 되고 대주주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까지는 제가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다가 못 참고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그걸 쫓다가 다른 거에서 결국은 이제 계속 그런 패턴의 주식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다. 에코프로인데 불타기를 하는데 신용으로 계속 불타기를 해요. 불타기를.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한번 10% 빠지면
좀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몇십 프로 빠질 때 그냥 바로 반대면에 나가서 깡통 차는 경우들. 그래도 사실은 종목을 잘 골랐죠. 종목을 잘 골랐는데 자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는 동안에 계속 샀어요. 계속 사가지고 회사를 너무 잘하니까 계속 샀어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쳐박을 때 결국은 깡통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또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 또 한번 다른 주식에서도 반복.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써야 될 때가 있다면 거의 뭐 반대로 금리가 막 나락을 들고 반대면에 시장 자체가 좋아질 때 오히려 시장 자체가 반대로 처박을 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0.25는 이제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뭐 패드워치에서 벌써 뭐 82%인가 3%인가 뭐 0.25%로 얘기하시던데 오늘 나오겠죠. 그러면 뭐 또 나는 또 5월달이나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5p에 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었고 패드에서도 그래서 그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 금리가 5.5%의 상태에서 뭐 뭔가 내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터지든지. 그래서 뭐가 터질지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 왔었고. 그럼 만약에 또 만약에 지금 경기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는 걸로 지금 이제 안도에 힘을 쉬고 0.25% 이제 다 올랐네.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은 그러나 그 좋아지면 또 금리 또 올리겠죠.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6% 7% 가면 더 이렇게 더 리스크가 생기죠. 부동산이든 뭐 은행이든 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한번 세게 터지겠죠. 그래서 나는 주가도 최대한 올라라. 그리고 최대한 올라라. 터질 때 터지더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려놓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뭐 약발이 먹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나는 뭐 갈 때까지는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든 금리든. 저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때 결국 줍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쌀 때 주식은 나는 이렇게 비쌀 때 이렇게 불타기보다는 쌀 때 왜 쌀 때 안 사고 주식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리포트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싸게 사는 거는 좀 저는 지양하는 게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찾으면 되죠. 그렇죠. 새롭게 나오는 섹터 찾으면 돈 벌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한 가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4월 달에 또 배당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4월 달로. 그러니까 이게 배당 들어오면 이게 우리 또 한국인들은 배당 들어오면 또 못 참아요. 다 또 주식을 또 사고. 아마 그래서 이제 살 돈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수급.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하나의 섹터에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수급으로 이렇게 뭐 2차 전지는 가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가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 가려면 이제 그에 대한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이쪽은 또 뭐 3분기부터 뭐 감산을 시작하고 뭐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거나 뭐 사이클이 돌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4월 달에 파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4월 안에? 4월 달에 좀 파는, 왜냐하면 경험상 저도 4월 달에 보면 항상 배당하고 난 5월 달에는 빠질 경우들이 많았어요. 빠질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어쨌든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노출됐으니까 자 0.25 이제 다 됐어. 근데 이제 그럼 다음 뭐야? 다음 또 금리 뭐 0.25 한 번 더 남았을까 말까? 이제 금리는 이제 막혔지.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불을 지피는 재료는 아직 없는 거죠. 불을 지필 재료라는 거는 자 양적 완화라든지 자 주식을 사 하는 뭐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이제 악재는 다 나왔네. 요건 거죠. 그렇죠. 뭐 더 많이 더 올라간다면 40%, 50%. 많이 더 올라간다면 뭐 일단 저는 미니멈이 30%고 40 이제 올라갈 때마다 40, 50, 60, 70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늘리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1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빼는. 요번에